지금 671번 풀이하겠습니다. 수열 an 값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값이 n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진수의 값은 2의 n 플러스 1승인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이 플러스 1이 시그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값이 지금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수열의 합이죠. 수열의 합의 값이 지금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너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합을 가지고 an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걸 지금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은 n번장을 구한 다음에 2k-1번장 홀수번장을 구해야 되겠다. n번장한테 n값 대신에 2k-1와 홀수번장이 필요합니다. sn 가지고 an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sn-를 빼서 구하나요? 너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sn에서 sn-를 빼면 누구야? 이건 2 곱하기 n승, 이건 1 곱하기 n승 뺐던 2n승인가요? 이거 몇 번째부터 성립하죠? 초항의 값이 누군지 별도로 구해야 될지 여기 포함시킬지 모르겠습니다. 1대2하면 알 수 있나? n값한테 1대2했습니다. 좌변값은 S1 플러스 우변값은 3가 1대2하면? 그럼 첫 번째 항까지 합의값은 3이네? 첫 번째 항까지 합의값이 3이면 첫 번째 항이 누구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3이니까 첫 번째 항은 3입니다. 여기다 1대2 한 게 누구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별도로 써야 되겠다. 그럼 이 수열은 문제가 요구한 게 홀수 번장들만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항만 3이고 세 번째 항이 누구란 얘기야? 세 번째 항은 3대2 했더니 8이라고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은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은 512? 이것들이 합의값을 구하면 되겠네? 40에다가 이건 몇이야? 640? 그럼 683이야?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7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5번은 수열의 합의값을 2n승-1 또 다른 합의값은 4n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문제를 풀러갑니다. 느낌은 이건 합의값이고 이건 차이값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거 나오지 않아? 시그마는 이게 성립하지 않거든. 시그마 k값은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값은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을 시그마 한 번 쓰고 곱하기로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서 푼 애들 틀리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얘는 an 플러스 bn과 an-bn의 값을 따로 구해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제일 먼저 구할 거는 an 플러스 bn 값을 구할 건데 방금 전처럼 똑같이 구할 생각이거든. n번장까지 합의값 2n승-1이니까 n-1번장까지 합을 빼면 돼요. 지금 한 말 성준이 눈빛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성준이 이해된 거 맞아요? 2의 n승-1이 이게 n번장까지 합이라고. 동그라미에 n번장까지 합. n-1번장까지 합은 이거죠? 그럼 빼면 누군데요? 그렇지, 뺀 게 n번장인데 이거 빼기 하면은 누구냐고. 지워지고. 2분의 1 곱하기 n승이라고요? 그게 2n-1승이 되어 산수하면? 근데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그럼 첫 번장 더하기 첫 번장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1대2 번개 첫 번장 더하기 첫 번장입니다. 그래서 1대2 했더니 1인가요? 여기는 1대2 하면 누구죠? 그럼 첫 번장도 성립하는 거네? 두 번째,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n번장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n번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합이니까 4n이고요. 합 4n에서 나는 n-1번장까지 합의 값을 빼야 되죠. 이거 빼면 뭐가 남죠? 물론 이건 두 번장도 성립하는데 첫 번장 더하기 첫 번장 구하고 싶거든? 1대2 번개 첫 번장까지 합이고 1대2 하면 4인가요?
그럼 두 번째 정도 성립한다고 할 필요가 없네. 첫 번째 정도 성립하는 거네. 이제 수열은 알게 됐고 두 개의 수열의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또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곱했더니 2의 n 플러스 1승인가요? 그것들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6까지 2의 k 플러스 1승이면 등비수렴이네. 지수에 k가 있으니까. 공비는? 초항은? 네, 항은 6개입니다. 분모가 1이니까 분자의 값은 4 곱하기 63? 252? 이된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682. 네. 682번으로 갔습니다. 오늘 천천구가 무슨 날이지? 왜 안 오지? 천천구 어디 갔나 오늘? 천천구 수학여행인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에 2차 함수에 있는 점 pn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 n짜리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x축과 y축과 만나 생기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an 값을 1이었을 때부터 10이었을 때까지 an 값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묻고자 하는 게 시그마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의 방정식과 결부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이 n, 3분의 1의 n승인데 반지름 값이 n이기 때문에 y축에는 무조건 접하는 거야? 원이? 그런데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그럼 3분의 1 n제곱과 n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소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반지름하고 대소관계?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몇 개 점에서 만나지? x축, y축이랑? 체육대회? 아니요? 네. 저 학교에서 묻는다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자,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교점 개수 몇 개예요? 3개. x축과 y축과 만나 생긴 교점 3개? 3분의 1 n제곱보다 반지름 값이 더 길었을 때는 교점이 3개입니다. 똑같았을 때 교점은 2개. 이게 더 컸을 때 교점의 개수는 1개. 그래서 누가 더 큰지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계산합시다. 3분의 1 n제곱 n의 관계를 만족한 n값을 찾고 있습니다. n 곱하기 n-3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0부터 3까지인가? 이때는 교점 개수가 지금 3개라고요? 하지만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이었을 때가 교점 개수는 2개? n이라는 값이 3보다 컸을 때 교점 개수의 값은 1개인가요? 네, 이해된 것 같습니다. 10개 더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3 더하기 3, 두 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의 값은 2,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1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맞게 썼나? 앞에 거 더한 게 8, 9, 10, 10에다 5 더했으니까 15?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밑에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는 레벨 3까지 다 풀었나요? 네. 네, 너가 제일 훌륭한 학생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애들 기다려야 되냐고요? 잠깐 뒤에 거 좀 공부하고 계세요.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에 세변 A1, B1 모든 변의 값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들이 있습니다.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녀석에 대해서 1대3으로 쪼개 되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3, 요만큼의 길이의 값 1인가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가게 크기는 60도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삼각형의 넓이의 값에 대해서 합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의 삼각형의 넓이가 몇인 줄 알아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루트 3인가요? 두 번째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한 변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의 값을 x라고 놓겠습니다. 코사인 제곱법칙을 통해서 x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코사인 제곱법칙에 따르면 x의 제곱의 값은 9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이에요? 코사인 60 2분의 1이니까 약분했더니 10에서 3 빼서 7? 그럼 x의 값이 루트 7인 것 같은데? 그럼 x의 값이 루트 7이면 넓이의 값이 누구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이니까 4분의 7루트 3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비율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도 요 녀석의 값을 1대3으로 내분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비율로 한다는 것 같으니까 이 도형은 계속 닮은 도형이 나올 테고 계속 앞으로 여기 한 변의 길이의 값은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 거거든. 길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비의 값도 같을 것 같은데 넓이의 값도 공비가 존재하는 등비수일 것 같습니다. 공비가 누굴까요? 이제 끝났네. 초항의 값은 4루트 3, 공비의 값은 16분의 7, 다섯 번째까지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1 공비 16분의 7, 초항의 값은 4루트 3, 항의 개수는 5개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분모의 값이 16분의 9, 9분의 64 루트 3?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몇 번인지는 못 찾겠습니다. 1번인가?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69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나 지금 똑같은 문제 지금 여러 번 풀어있는 상황이 발생하네. 자, 다음에서 원이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값 5n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5n이었을 때 문제가 물어본 거는 현의 길이 a, b, n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반지름 길이 5n인 걸 알고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만 잴 수 있다면 현의 길이의 절반 길이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충분히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의 값은 루트 x 앞에 거 제곱 y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빵빵 대입이 된 6n만 남아요. 따라 3n이 되는 건가? 이만큼 길이 값이 3n이면 우리가 찾는 이만큼 절반 길이는 몇이에요? 그래서 현의 길이 값은 8n이겠네. 8n 값의 시그마 값을 구하세요. 1부터 10까지니까 55에서 440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오고 있든지 하겠지? 밑에 거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 쉽습니다. 쉬운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중3 때 배웠던 성질을 원과 직선이라는 파트에서 배웠던 성질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할선, 이렇게 연결하는 선은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원 밖에 있는 점 P점의 좌표에서 할선을 그었을 때 첫 번째 교점 A점, 두 번째 교점 B점, 접점의 좌표의 값은 T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중상은 공식은 PT의 값을 접선의 길이를 제곱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만난 점까지 길이 곱하기 두 번째 만난 점까지 길이가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는 원과 직선 파트 중학교 3학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등학교 와서 절대 까먹지 않을 거라고 수학은 믿습니다. 네. 문제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5AK, 5BK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길이 곱하기 여기 길이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실은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건 할선이고 할선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니까 접선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접점의 좌표 T라고 칭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5A 곱하기 5B의 값은 이 값은 5T의 값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이 n,2n인가요? 반지름 값은 몇이라고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도 측정하면은 여기가 90도니까 나는 OT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몇이야? 루트 5n인가요? 5n제곱?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빗변의 길이에서 n제곱 플러스 n을 뺐더니 OT의 길이의 값은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인가? 이 값을 제곱한 4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시그마 값을 계산하세요. k라고 문자 바꾸겠습니다. k값 1부터 10까지 4k제곱 마이너스 k값의 시그마 값 계산하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4 곱하기 1부터 10까지니까 385, 55, 4배 했습니다. 4배 해주면 빵, 4, 2로? 1호 4빵에서 55를 빼야 돼. 이거 못하는데? 이건가?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는 거야? 반장들?
했어요. 아, 맞다. 오늘 강훈이 국어원 갔다 오는 날이다. 아, 709번. 709번이 수열에서 an이라는 수열을 더한 게 아니라 an 앞에 n을 곱한 nan이라는 수열의 합인데, 그죠? 1a1, 2a2, 3a3 이렇게 nan이라는 수열의 합입니다. 그럼 이 수열의 합의 값에 대해서 요게 n번장입니다. 이거 전체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라고 한다면 an이라는 수열의 합이 아니라 nan이라는 수열의 합이고요. 요게 일반항입니다. 내가 지금 sn이라는 녀석의 값이 200n이고요. sn-1의 값은 200 곱하기 n-1입니다. 두 개를 빼게 됐을 때 n번장이 나오는 거죠? nan 남는 건가요? 근데 두 개 200n에서 200n-200을 뺐더니 200. 이거는 2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확인할 거는 n값은 1 대입하는 거 확인할 겁니다. n값은 1 대입하면 이게 뭐가 되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되지? 왼쪽한테 1 대입하면 점점점 있는 거는 1 대입한 녀석이 나올 때까지, 즉 1a1이 나올 때까지만 더한다는 얘기죠. 오른쪽은 200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은 1a1 200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쓸 필요가 없네.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분의 200인데 이걸 대입하러 갑니다. k라고 바꿔서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k 값은 1부터 99까지 대입했더니 번부속에서 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00인가요? 200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200 시그마 k 값은 1부터 99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제 이건 공식이고요. 11번 공식입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현호 이거 뭐야? 성준이 뭐야? 오! 외웠어! 오! 이거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분모에 하나 더 큰 걸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99를 한번 분자에 쓰고요. 분모의 값에는 100을 써야 되거든. 99보다 1 큰 녀석. 거기다 2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198인가요? 저거 얘는 이렇게 이거에서 이해 되신 거 맞나요? 네.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밑에 거라고 하셨습니다. 910번은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n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Pn이라는 점의 좌표는 일사분면 위에 있다고, 그래프에 있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존재하고 Pn이라고 하는 점에서 X축까지 거리와 Pn이라는 점에서 Y축까지 거리가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한다면 그때 XN 값을 대입해서 문제 풀라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분수함수가 뭐 이렇게 존재하는 건 일사분면에, 그런데 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고. 지금 분수함수에 있는 점에서 X축까지 거리랑 Y축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YX라는 선 위에 있는 점인가요? 그래서 내가 연립할 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똑같다 놓겠습니다. 똑같다 놨더니 nx 플러스 8n 제곱의 값이 분모값을 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nx인가요? 이항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8n 제곱입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4n이랑 x 플러스 2n이죠?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누구라고요? 일사분면이라면 n값은 자연수고요. 그럼 4n값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xn값이 4n인 건 알겠습니다. xn값이 4n이었을 때 4n값을 집어넣으세요. 시그마 k값은 1부터 24까지 분모의 값에는 앞에 거는 4k라고요? 뒤에 건 누구라고요? 4k 플러스 4라고요? 4k 플러스 4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는 4분의 25가 앞으로 나가요? 16분의 100 앞으로 나갔고요. 시그마 k값은 1부터 24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남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었잖아, 공식. 24를 분자에 쓰고 하나 더 큰 25를 분모에 쓰라고요?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6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외웁시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7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12번은 이 이상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4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시고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선이 되게 단순한 선들인 것 같은데 x의 값은 1이라는 선이랑 x의 값이 n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직선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x라는 직선과 y는 3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때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이 면적의 값은 사다리꼴인가요? 그 사다리꼴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그럼 점의 좌표만 몇 개 구해서 대충 구하면 되겠구만. 사다리꼴 넓이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건가요?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의 좌표의 값은 1,1, 이 점 좌표의 값은 1,3.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의 값 2인가요? 네. 이 점 좌표의 값은 n,n이고요. 이 점 좌표의 값은 n,3n입니다. 밑변 길이의 값 2n입니다. 높이의 값은 몇이라고요? n-1이라고요? 따라서 넓이의 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왜 질문한 거예요, 그래?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의 값은 n-1. 네. 그래서 따라서 이건 2분의 1 곱하기 n제곱-1인가? 아니요. 2분의 1 지워지고 n제곱-1인가요? n제곱-1 값을 대입해서 시그마 값을 계산하라고? 괜히 곱했네? 곱할 이유가 없었네? n-1, n+1을 분모에 대입하면 됩니다. 분모에 대입했습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가 아닙니다. k의 값은 2부터입니다. k의 값이 2부터 10까지 분모의 값에는 k 대입해서 k-를 k 플러스 1분의 10? 이거 시그마 값 계산하고 합니다. 분모의 차이값이 누구죠? 그 차이값 2분의 10의 값을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항상 작은 것 분의 1 빼기 큰 것 분의 1을 쓸 거죠? 작은 것 분의 1 빼기 큰 것 분의 1을 쓰겠습니다. 부분분수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2부터 대입할 겁니다. 2 대입했더니 1분의 1 빼기 3분의 1? 3 대입했더니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인가? 그럼 결국 남는 건 누가 남아?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남나요? 그럼 뒤에서부터 씁시다. 10을 갖다 대입했더니 9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 바로 앞에 게 9 대입했더니 8분의 1 빼기 8분의 1 빼기 10분의 1? 그럼 지워지는 건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나오면 뒤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남고 다 지워질 겁니다. 이거 산수하시라고요?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빼기 10분의 1, 11분의 1? 이게 110분의 21인가? 맞아요? 55, 못하겠다, 산수. 110분의 몇이야? 55 뺐더니 165 마이너스 21? 그럼 110분의 144? 네, 그래서 거기다 5 빼. 5 곱하기 110분의 144. 5 약분하면 22. 약분을 뭘로 하냐? 2로 해? 2로 하면 11분의 72? 그때 분자분모값을 더하세요. 83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721번까지 가야 돼. 721번까지 가야 돼? 또 모르는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여기가 스텝 2의 마지막 문제였어? 저는 스텝 자, 스텝 3에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다음 다시 한 번만요. 다음을 그럼 애들은 지금 문제가 안 풀어진 상태야. 근데 너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같이 풀어드릴게요. 721번 7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약간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말 좀 빨리 했는데 아마 이해는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죠? 저번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싫어하는데 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2차식으로 표현된 게 있고 절대값을 씌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p의 값을 an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수 p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구만. 그래서 자연수 p의 값을 가지고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부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입이었어요. 1까지는 대입할 수 있겠다. 그 다음 2, 3, 4, 5부터가 개빡칠 것 같습니다. 일단 1부터 대입해서 무슨 말인지부터 확인합시다. 나 지금 n값한테 1 대입해서 a1이라는 값의 정체를 밝힐 생각입니다. 1 대입했더니 4분의 7의 제곱 마이너스 p의 값의 절대값이 작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최소가 될 수 있는 자연수 p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결국은 이 숫자가 어떤 자연수에 가까운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이 숫자 4분의 7의 제곱은 누군데? 16분의 49.
16분의 49면은 대충 3.3에 엄청 가까운 건가? 그쵸? 3.0에 가깝네 지금. 그럼 네, 3에 가까우니까 자연수 P의 값은 3을 대입할 때가 최소겠네. 그래서 A0 값은 누구라고요? A0 값은 3입니다. 네. 3까지 해봤고 3까지는 할만했지. 규칙성이 안 보여. 맞아요. 그게 이제 개빡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대입을 보겠습니다. 2대입 했더니 몇이야 저게? 4분의 11? 4분의 11을 제곱한 숫자가 어떤 자연수에 가깝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거네? 네, 어서오세요. 4분의 11을 제곱했더니 16분의 121입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몇 배야지? 여기 몫값이 누구지 이게? 8일은 8, 6, 8, 48. 8보다는 좀 작네. 8보다는 좀 작은데 8에 가깝네. 8이 그나마 네, 이게 한 7.8이나 7.9 이 정도 숫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연수 P의 값이 8이 됐을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8번 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8번째 것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개빡칩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인지 이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난 지금 이걸 좀 관찰 좀 하려고 하는데 요 값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전개해서 n제곱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16분의 9 이 숫자가 어떤 자연수에 가까운지를 따지는 거다. 그게 쉽지 않네. n값이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로 구분할까? 2분의 3 때문에 홀짝일 때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먼저 n이라고 하는 숫자가 2k-1 같은 홀수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2k-를 제곱할 거겠나? 다시 대입해볼게. 여기다가 2k-를 대입하면 2k-1 대입했더니 요건가? 네. 이걸 제곱하게 되면 4k 제곱 마이너스 k 그럼 이 숫자는 요 숫자에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차피 k한테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건 자연수일 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1의 값은 N값은 1인 거고 K값은 누군 거야? K값도 1인가요? 네. N값이 1이면 K값도 1인 거죠. 그래서 N값 1이었을 때 A1의 값은 K가 1이라면 요 밑줄 친 값이 3이야? 네. 3 플러스 16분의 1이기 때문에 3에 제일 가까운 거네. 그래서 이 값은 3인 거네. A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3의 값은 K가 누구죠? N값이 3이면 K는 2인가요? 네. 왜 누구는 수업을 안 듣는다? 뭐해? 이 문제를?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넘어가면 어쩔지 걱정이긴 하네요. 이렇게 해보고 있나요? K의 값이 누구라고요? 뭔 개소지? K가 누구냐고요? K가 K는 2라고요? 그때 2대2 반인 세 값이 누구죠? 14? A5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K의 값은 3입니다. K한테 3 대입했습니다. K한테 3 대입했더니 36 마이너스 3이니까 33인가요? 네. 7 대입했습니다. 그럼 K의 값은 4라고요. 4 대입했더니 누구죠? 60?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지만 풀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쉽게 계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짝수일 때가 남았네. N값이 지금 짝수일 때로 오고 있습니다. N값이 2K라고 한다면 2K 값을 대입했더니 2K- 플러스 4분의 3이구만. 이걸 제곱했습니다. 제곱했더니 4K 제곱? 플러스인 것 같아요. 네, 플러스 3K 플러스 16분의 9입니다. 16분의 9라는 숫자는 2분의 1보다 큰 거 아니야? 2분의 1보다 크니까 4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빼기 16분의 7이라고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숫자는 P의 값이 이걸 것 같은데 밑줄 친 거? 그럼 P의 값을 A2 구하고 있습니다. K한테 1 대입했습니다. A4 구하고 있습니다. K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16 플러스 6? 23인가? 네. A6의 값은 K한테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36 플러스 10? 46? 네.
A8의 값은 4대 입습니다. K한테. 64, 13. 64 더하기 13을 못하겠다. 77? 선생님 옛날에 머릿속에 메모리에다가 숫자를 막 이렇게 입력해 놓고 암산 계산하는 게 잘 되는데 갈수록 그렇게 안 돼, 이제. 숫자들이 저장이 안 돼. 자꾸 안 해버려다니까. 자, 이런 숫자들 8개를 더한 녀석의 합의값을 구하고 있거든? 난 더하기는 못하겠습니다. 난 답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설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이할 게 몇 번인가요? 네? 네가 돌아봐요. 할 놈들이 누가 있는지.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동고 1등급인 애가 오면은 걔가 제일 잘하겠다. 아니, 동고 1등급이 의외로 공부 못할 수 있지. 동고 1등급은 공부 잘하냐? 누나야? 아무래도 잘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상당. 우리 학원에서 포항공대 가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네 엄마가 소개해줬다고 오고 싶다고 그랬대. 자, 아무튼 2등급 첫 자리라고 네가?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지 까먹었어요. 729라고 들었습니다. 할 수 없어. 생긴 거 봐봐. 더럽게 생겼잖아. 개인적인 선생님 취향이 아니야. 저도 아니었는데요. 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상에 한 변의 길이의 값이 자연수 n값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b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무리함수 위에 있고요. 그리고 cn이라는 점의 좌표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때 두 개의 선분 AN, BN이라는 선분과 CN, DN은 X축에 평행하고요. 나머지 건 Y축에 평행합니다. 정사각형의 둘레하고 내부에 있는 점 중에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한 변의 길이 N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어렵다, 어려워. 왜 N이라고 해놔봐. 그러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 N이었을 때 위의 길이도 2분의 N, 밑에도 2분의 N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무리함수. 큰일 났네. 한 변의 길이가 N이다. 한 변의 길이가 N이다. X한테 뭘 집어넣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N일지 그걸 맞추라는 얘기잖아. 그거 계산이 가능해? 만약에 이 점 좌표가 X좌표가 A라고 한다면 BN 좌표가 누구지? A, 루트 A? 네. 밑에 CN이라고 하는 CN이라는 점의 좌표는 A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인가요? 네. 그럼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BN, CN의 길이의 값은 루트 A 마이너스 A여서 루트 A 플러스 A야? 그 값이 N이 됐을 때 A 값이 누군지 구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숫자 1이었을 때는 되는데 내가 그 다음에 1이어도 계산할 수 있다고? 네? 1 나오는 A가 누구야? 아니 A가 1일 N개 주셨죠? 아니 난 N이 1이었을 때 점의 좌표가 필요하거든. N이 1일 때는 안 맞잖아. A가 1일 그래서 A 값을 구해봅시다. 루트 A 값을 치워냈습니다. 루트 A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N인가요? 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네. T의 값이 누구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n이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루트 A잖아. 맞죠? 근데 A를 알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 A를 알고 싶다면 또 제곱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A 값이 가운데 마이너스는 아니겠구만.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네, 어차피 A 값 양수일 테니까 가운데 보면 플러스겠구만. 제곱했습니다.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제곱도 1, 뒤에 거 제곱하면 1 플러스 4에 현우야 너 혹시 뭐하니? 누굴 위해서 묵념하고 있어? 완전 깊은 멍과 함께 고개 숙이고 뻘짓거리고 있던데 방금? 자, 제곱에서 더한 녀석의 값은 4n 플러스 2고요. 2배에서 곱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요거네 지금 A를 구하긴 구했는데 너무 더럽다. 2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4n 플러스 1이면은 요 점의 좌표가 나온다고? 아이고야.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정수인점 찾으라고 개수를. 좌표 구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데 이거. 난이도 최상인데. 들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선을 구한 거죠. 네. 그럼 이 선도 구할 수 있지 않나? n만 더하면 되죠. 네. 이 선은 x가 2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4n 플러스 1이고 이 선은 n만 더해준 2분의 4n 플러스 1 빼기 루트 4n 플러스 1이야? 그럼 요 값이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요 값의 근사값을 구해서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값이 누군지는 구할 수 있지 않나? 일단 1 대입한 게 누구야? 2분의 근데 1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야? 루트 5의 근사값이 누군데? 그럼 2.236을 뺐더니 이건 0점 몇인가? 그럼 이건 1점 몇인가? 그럼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가 누가 있어? x좌표 정수인 거? x좌표 정수인 건 1 하나밖에 없어? 되는 거 맞나요? x 1밖에 없습니다. 야, 나 지금 a1 하나 구하는데 a1도 개빡치는데? 이제 y좌표 계산할 거거든? 이 점의 x좌표 0점 몇이면 이 점의 y좌표 마이너스 0점 몇일 거 아니야. 여기는 길이의 값 0점 몇이네? 근데 여기는 전체 높이의 값 1이거든. 그럼 여기 길이도 0점 몇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0점 몇 더하기 0점 몇 1이라고 지금? 그러면 점의 좌표는 유일하게 이 사각형 내에나 또는 둘레 있는 정수인 점은 1,0밖에 없어. 되는 거 맞나요? 1,0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점 구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이번엔 2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한다면 n값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한테 2 대입하면 또 누구야? 2분의 5-3? 그럼 누군데? 아, 요게 1이네? 오른쪽 두 칸 간 거지. 이번에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이번에는 3이에요? 그러면 정수인점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있다고? 근데 지금 한 변 길이가 몇이라고요? 한 변 길이가 2라고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이겠네.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건 y는 루트 x니까 1,1이네. 그럼 둘레 또는 내부에 있는 정수인점은 몇 개 있다고요? 9개 있다고요? 이게 규칙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3이었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지금 3이라고 한다면 x좌표가 누가 되는 거야? n값이 3이었을 때는 이 x좌표가 3 대입했다고요. 루트 13이면 대충 3점 몇인가? 7에서 3점 몇 뺐더니 3점 몇, 3점 몇을 2로 나눴을 때는 몇이지? 루트 13의 값이 뭐에 가까운 거야? 9하고 16 사이에는 숫자 누가 있어? 10, 11, 12, 13, 14, 15, 16이야? 졸라 애매하네. 아, 13이니까 16에 가까운 거야? 그럼 최소한 루트 13이면은 대충 3.5는 넘는다는 얘기겠네? 6이라 가져가고 대충 집어넣었지. 만약에 3.6이라면 빼면은 3.4, 3.4 일어나면 1.7이야? 이 숫자는 1.7 정도의 숫자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3칸 갔더니 '그럼 정수인점이 뭐뭐 있다고요? 2, 3, 4 세 가지 있다고요? x가 2가 되는 라인 정수인점이 x가 3인 라인, x의 값이 4인 라인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2, 3, 4였을 때 가운이 왔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3이라면서 한 변의 길이가 3이면은 1.7 정도 대입하면 이 점이 마이너스 0.7이거든. 마이너스 1.7. 여기가 1.7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7입니다.
여기가 1.7이면 여기 길이 1.3인가요? 마이너스 1.7이면은 정수인 점은 마이너스 1인 점밖에 없겠네. 사각형 내부에. 여기에 1.3이면은 플러스 1인 점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위로 상한치하고 아래로 하한치를 얘기했습니다. 밑에가 마이너스 1이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플러스 1 값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네, 가운데 0도 있죠, 당연히. 그럼 정수인 점은 몇 개 있죠? x의 값은 2, 3, 4 세 가지였고 y의 값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니까 뭐죠? 몇 가지죠? 네, 이번에 9개겠네요. 근데 문제 몇 개 가야 되는데? 아, 이러면 한두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은 이거에 주목을 해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야, 몇 번 더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면 좋겠다. 네, 4까지는 대입해보자. 자, 그래 5까지는 해야 되나? 4 대입하겠습니다. 4 대입했더니 2분의 루트 17은 진짜 4에 가깝네요. 4.1 정도로 갈게요. 4.1 뺐더니 4.9? 2분의 4.9면은 어차피 2점 몇? 그럼 2점 몇이면은 오른쪽 4칸 간 점의 좌표 6점 몇인가? 그럼 정수인 점의 개수가 4가지? 3, 4, 5, 6? 그런데 2점 몇이면은 여기 x좌표가 2점 몇이면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2점 몇? 여기가 마이너스 2점 몇이면 한 변 길이가 4라서 여기는 플러스 1점 몇? 마이너스 2점 몇이면 정수인 점이 여기 2개, 여기 1개, 0인 거 1개? 세로선 4개, 가로선 4개. 몇 개 있죠? 네, 16개인 것 같습니다. 5일 때가 마지막입니다. 5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11 마이너스 루트 21이면 아씨 또 누군지 모르겠네. 16하고 25 중에 25이 더 가깝다고? 그러면 4. 아까처럼 4.6이라고 해볼까? 11에서 4.6을 뺐더니 6.4? 6.4를 2로 나누면? 3.8? 아니, 아까 몇이야? 6점 몇이었다고? 3.2? 3.2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른쪽으로 다스칸 간 녀석의 값은? 오른쪽 다스칸 갔더니 8점 몇? 그럼 요 사이는 정수인 값은 4, 5, 6, 7, 8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왜? 다섯 가지고 다섯 가지였을 때가 가로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3.2 정도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세 가지 빵도 있고 마이너스 3.2 정도 되니까 길이가 5가 되려면 1.8 정도? 1.8 정도 되면 가로선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래 다 해서 가로선 5개, 세로선 5개. 왜 이게 4가 아니라 9에 튀었냐고? 그건 딱 떨어진 녀석에서 그래. 다른 것들은 다른 선들은 여기 있는 선이 정수가 아니었거든 여기가. 근데 2였을 때 이게 정수였거든. 근데 2 말고도 요 값이 루트 속에 있는 4n 플러스 1 값이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15까지 대입했을 때. 15까지 대입할 동안 제곱수가 있나? 12 대입하면 제곱수가 나와? 10이었을 때가 튀겠네. 12밖에 없냐? 내가 이제 5까지 대입했고 6 되는 거 아니야? 6? n값이 6이었을 때가 25로 제곱수지. 7, 8, 9, 10, 11, 12, 12? 13은 안 되고 14 안 되고 15가 안 되고 이거 두 개에서 튀네. n이라는 값이 2였을 때는 아까 이게 9여서 제곱수였던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이었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네. 원래는 다른 것들은 1 곱하기 1, 2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6 곱하기 6의 개수로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게 7 곱하기 7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7의 값은 7 곱하기 7이 나올 것 같고
8의 값은 8 곱하기 8, 9의 값도 9 곱하기 9, 10의 값도 10 곱하기 10, 11의 값도 11 곱하기 11. 하지만 10이었을 때가 12 곱하기 12가 아니라 정수인점이어서 13 곱하기 13이겠네. 13이었을 때는 14였을 때는 15였을 때는 220. 이거 언제 나와? 네, 요거 세 가지만 튀니까 그 세 가지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네. 지금 이해된 거 맞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시그마 n 값이 1부터 15까지 an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거 세 녀석의 값을 4, 36, 144라고 인식해서 제곱 수압으로 계산했을 때 모자란 숫자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안 더한 숫자가 이 녀석의 값을 4라고 생각해서 더했거든? 5를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되고요. 내가 이 값을 36이라고 생각했으니까 13을 추가해줘야 되고요. 144라고 인식하고 좀 더했으니까 25를 더해야 되겠네요. 앞에 k제곱의 값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인가요? 뒤에 거는 43? 43. 약분했습니다. 3으로 약분했더니 5하고 2 약분했더니 8, 40 곱하기 31, 1240 더하기 43. 그래서 1283인가요?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 문제는. 이걸 다 해야 이해는 되신 거 맞나요? 다음에 이 문제 질문하면 나 또 못 풀 것 같아. 너무 괴로워요. 풀기 싫어가지고.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옆에 거. 야, 우리 강훈이도 손도 안 댔어. 멋진 새끼. 국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끝내줬어 오늘? 시험 들어. 수학학원 가야 된다고 시험 나중에 보겠다고 하면 안 됐어? 그냥 수업 끝나고 바로 다 맞으면 바로 가는 거. 더 무서워서. 자, 좌표 평면의 그림과 같이 길이의 값이 1짜리가 되는 선분이 있습니다. 길이가 1짜리가 되는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습니다. 뭐 개소리야?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습니다. 요런 건가? 요런 거? 요 얘기하는 건가? 그거 요게 경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한 칸짜리가 연결된 거? 근데 이 경로를 따라서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AN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단규칙을 정합니다. A 제로의 값은 원점입니다. 그런데 N값이 자연수였을 때 AN의 값은 전 단계의 점에 대해서 P의 경로를 따라서 와 이게 딱딱 떨어지게끔 여기서 1,0으로 1,에서 1,1로 2,1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네. 딱딱 떨어지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번 움직일 때마다 요만큼씩만 움직인다고 경로를 따라서. 그랬을 때 A2라고 하는 점의 좌표랑 A 조그만 글자가 6인지 5인지 모르겠어요. A6이요. 네, A6의 값의 좌표는 각각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25분의 A0에서 A1으로 갈 때는 얼마만큼 움직인다고요? 네, N값은 1, 2번가만 움직인다고요? A1에서 A2로 갈 때는 얼마만큼 움직인다고요? 25분의 3만큼 움직여요? 세연아, 네? 눈에 들어간 게 아직도 계속 안 나왔어? 아, 그래서 눈썹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다. 자, A2에서 A3으로 갈 때 얼마큼 가죠? 25분의? 그럼 분자의 값이 홀수기 때문에 일단은 A2까지 움직이는데 25분의 4만큼 움직였다고요? 25분의 4만큼 움직였으니까 지금 오른쪽에 한 칸인데 25분의 4만큼 여기가 지금 A1이라는 얘기네? 하지만 A6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A0부터 출발해서 총 AN까지 움직이는 경로는 이 값인 것 같은데? 25분의 1, 25분의 3, 25분의 5 이런 식으로 25분의 홀수의 값을 누적해 더한 녀석의 값이 A0에서 AN까지 이동한 경로의 거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25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홀수의 총합의 값이 누구라고요? 홀수의 총합이 누구죠? 홀수의 총합은 n제곱인가요? 그래서 이동한 경로는 25분의 n제곱까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점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A0에서 6번째 점까지 얼마큼 움직였다고요? 근데 그 녀석이 한 칸 간 다음에 꺾어져가지고 25분에 11만큼 간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1,25분에 11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움직인 경로가 25분에 36만큼 움직이고 그 도착한 점의 좌표 1,36분에 11이라는 얘기구만. 1,25분에 11. 아이고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AN이라고 하는 점들 중에서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점의 좌표를 구해서 A의 값을 구하세요. 두 번째 점 X좌표가 필요합니다. 이건 쉬울 것 같은데? Y는 X 위에 쓰려면 점의 좌표가 1,1, 2,2, 3,3, 4,4 딱딱 떨어진 이런 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동한 총 경로는 1,1까지 총 이동한 경로는 2칸, 2,2까지 4칸, 6칸, 8칸, 10칸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동 경로였으면 좋겠어? 즉, 이 값이 2가 될 수 있니? 제곱수가 50이 제곱수 맞아? 2가 나오려면 분자의 값이 50이었는데 50은 불가능한 거잖아. 4는 나올 수 있어? 네, n값이 10이었을 때는 돼? 그럼 우리가 찾는 점은 누구야? n값이 10이었을 때가 4 나온다며. n값이 10이라는 말은 도착점이 A10이라는 얘기잖아. 문제 요구한 거는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YX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점이 요 점이 제일 첫 번째 점이야. 요게 제일 첫 번째 점이라고. 이해된 거 맞나요? 아니지. A10이면 10,10인가? A12, 약간 숫자를 착각했다. 1,1, 2,2, 3,3, 4,4, 5,5였지. 5,5가 되면은 이동한 경로가 10칸이지. 이동한 경로가 10칸이니까 잘못된 거지. 난 이동한 경로가 4칸인 걸 찾고 있었지. 네, 이동한 경로가 4칸인 걸 찾고 있었으니까 2점일 때를 찾고 있는 거구나. 2점일 때가 점의 좌표가 A10이고 그 점 좌표가 2,2가 첫 번째 점입니다. 그 다음이 요거는 했고 6인 녀석의 값이면 n제곱이 제곱수가 아니잖아. 150이니까. 8이 되면 제곱수인가? 8이었을 때가 200? n제곱 200이어서 안 돼요? 10이었을 때는 돼? 250 안 되죠? n제곱 250이면 제곱수가 아니죠? 10이면 되나? 10이면 누구지? 25 곱하기 12? 300? 300은 제곱수가 아니죠? 13에는 25 곱하기 14는 350? 350도 제곱수가 아니네요. 16이면 어때요? 16일 때가 돼요? 16이 되면은 400이고 n값은 20인가? n값이 20이었을 때가 돼요. 전체 이동한 경로의 숫자는 16칸 이동해야 돼요. 전체 이동한 게 16칸이면 몇 칸만 몇이라는 얘기야? 네, 8,8이라는 얘기네요. 8,8이었을 때 문제 구하는 건 두 번째 점에 x좌표를 구하고 있으니까 a값은 8인가요? 중요한 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A0부터 AN까지 이동한 경로가 25분의 n제곱이라는 걸 파악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애들이 관심이 없어. 자, 좀 쉬운 거 푼 다음에 돌아와서 뒤에 거 두 개 하겠습니다. 너 두 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서연이. 도전은 했어 이미? 731을 했어? 731을 못했다고? 그럼 731을 풀고 나서 다음 챕터 나가야 되겠다. 732는 예전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네. 비슷하게 먹었어요. 731번으로 갔습니다. 731번이 전체 집합에 여보세요, 폼 잡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잠이 오는 각도 잡았잖아 지금. 팔 딱 받치고 이 새끼야. 최적의 각도를 잡아서 지금 돌고 있잖아. 전체 집합은 30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인데 A라는 집합 원소가 15개 있습니다.
원수가 15개 있는데 문제는 A집합 임의의 2개의 원수를 데려다가 똑같은 건 데려오지 마세요. 다른 거 데려다가 더했을 때 절대 30일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5개를 다 더했을 때는 26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합 속에는 모든 원수의 A집합 속에는 모든 원수의 합의값은 26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곱한 것들의 합의값을 31로 나누기 했을 때 값이 누구인가요? 아, 이거 어렵다. 합의값이 30일이 안 되게끔만 데려오라고 15개를. 이게 가능해? 어떻게 데려오라는 얘기야? 그럼 합의값이 30일인 게 뭐가 있는데? 1하고 30은 합의값이 30일이야? 20, 20, 17, 20, 20. 11, 12, 13, 14, 15. 이건가? 이렇게 30개? 전체 입합은 1부터 30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개를 데려올 건데 합의값은 264였으면 좋겠고 절대로 두 숫자 합의값이 30이 되게끔 데려오지 마세요. 이 말이구만. 맞나요? 네. 그러면 결국 문제 지칭하는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 2개 중에 하나 데려오세요. 2개 중에 하나 데려오세요. 2개 중에 하나 데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합해서 30일 되는 숫자를 매칭해 놓은 거잖아. 이런 거 맞아요? 위에 것들, 만약에 위에 것들만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위에 것만 데리고 오면은, 14하고 15를 만약에 위에 것만 싹 데리고 왔을 때는 14하고 15 더해도 30일은 안 되죠? 다 30일보다 작은 거 되죠. 위에 것만 데려오면. 아래 것만 데려왔을 땐 제일 작은 숫자인 16하고 17을 더해도 30일은 안 되죠. 30일보다 큰 숫자 나오죠? 그럼 결국은 위아래 중에서만 둘 중에 하나만 데리고 와서 15개를 채우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위아래를 데려서 15개를 채울 건데 그 15개 합의값이 264가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 그러면 매번 위에 거 데려와서 밑에 거 데려와서 이걸 판단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는 15쌍 중에 위에 걸 데려오고 도대체 위아래 중에 누구를 데려왔을 때 합의값 264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뭔가 아름답게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풀 수 있고 그 해석을 못하면 풀 수 없는 것 같아. 뭘까? 15번 선택기가 있고 우리 위아래 중에 하나씩만 선택할 거거든? 264호가 나오게끔 선택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K값은 1부터 15까지 K가 누구야? 2분의 15, 16이야? 15 곱하기 8하면 90. 몇이야 이게? 120. 아, 120이네? 아, 아니구나. 264에 별로 안 떨어지는 숫자로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 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있는 숫자를 K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숫자는 31-K인 셈이야? 네. 근데 문제는 위에 걸 선택한 건지 밑에 걸 선택한 건지도 모르고 변수가 없겠네. 누군가를 대체해야 되는 거잖아. 위에 거 1부터 15까지 선택했을 때가 120이거든? 네. 여기서 지금 몇이 커진 거야? 144. 144가 커진 거야? 그럼 위에 걸 선택하지 않고 밑에 걸로 대체해가지고 144가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 144가 추가되게끔 더해보세요. 30일 4개? 134가 30일 4개 있는 거야? 네. 제가 30K를 예를 들어서 쌤이 위에 것만 싹 더한 녀석의 값은 120이라며. 그런데 위에 숫자 중에서 7을 버리고 24를 삽입하게 되면 원래 있던 7이라는 숫자가 빠지면서 24가 추가돼? 그럼 몇이 추가된 거야? 17만 추가된 거야? 아, 그러네. 30이 추가된 게 아니네. 네.
나 왜 30일이 7이 빠지면서 24가 들어가면 30일이 추가된다고 생각했지? 멍청하게? 마이너스 K라서 K 어떤 숫자 하나 특정한 숫자가 빠지면서 20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은 추가되는 숫자가 다르네. 매번 달라지네. 네. 이러면 17이 추가된 거네. 30이 4개 있다고 파악하면 안 되네. 29, 27, 20, 24 16 이렇게 16 144를 만들어 보세요. 144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추가되는 숫자를 다시 한번 해볼까? 빠지는 숫자는 원래 있던 숫자가 빠지고 추가되는 숫자가 더 큰 숫자로 요게 추가되면은 요게 지금 31-2K에 해당하는구나. 그 31-2K에 해당하는 숫자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 1대2 반개 29야? 아 이거 29, 27, 29, 23 2대2 반개 누구야? 27 20 작아지는 거구나. 25, 23, 21 17, 15, 13, 11, 9, 7, 3, 3, 이렇게 된다고? 네. 144가 홀수 총합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구나.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12까지 2K 마이너스 홀수의 총합이 44 12의 제곱 144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1, 3, 5, 7, 9, 11, 13, 15 몇 개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10개인가? 11, 12개? 이렇게 추가되면 이게 144인데? 잘 알고 그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은 처음에 1, 2, 3은 선택할 거고 그 다음은 27, 26, 25 여기서부터 밑에 걸 선택하면 되겠다. 이 숫자들의 총합의 값이 263개. 검산. 위에 거 6개, 3개 더한 건 6이고요. 밑에 거 합의 값을 구해보려고 하거든. 밑에 거 12개 합이죠. 등차 수열. 초항의 값은 16, 끝항의 값은 27이라고 나왔습니다. 약분했더니 6, 얘가 43? 네. 그럼 6이 44개 있어요? 네. 그게 264 맞아요? 네. 맞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숫자가 누군지 찾았습니다. 작은 숫자는 1, 2, 3, 큰 숫자들은 밑에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제곱한 것들의 합의값을 15개 이것들 제곱해서 합한 다음에 30일로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숫자는 다 찾았고요. 제곱한 것들 합의 문제인데 이제 또 위에 거 제곱한 것들 합의값은 쉽지 않아? 14 근데 밑에 것들은 시그마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 것들의 제곱의 값들은 시그마 K의 값이 16부터 27까지 이렇게 놔볼게요. 아 헷갈렸어요. 자, 그랬을 때 앞에 것들은 14? 뒤에 건 이렇게 써도 이해할까? 시그마 K 값이 1부터 27까지 K제곱 빼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15까지 K제곱이면 이해되니? 1부터 27까지 K제곱에서 1부터 15까지 K제곱 빼면 16부터 27까지가 나오겠죠? 이제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31분의 1, 14 플러스 6분의 27, 28, 10 그 다음 녀석의 값이 6분의 15, 16, 31인가요? 아까 65 가운데 백인데 많이 더하기로 해버렸네. 난 지금 이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약분을 했더니 3으로 약분해주면은 9, 14 2를 얘한테 주면은 110 곱하기 7, 9, 63. 63 곱하기 110. 6930 빼기 3의 값을 이렇게 약분했더니 52 약분했더니 8 40 곱하기 31 40 곱하기 1400 1240 거의 다 했어 이제 31 곱하기 빼준 몇이야? 5000
690? 거기다 14 더했더니 5700, 5704? 5704만 31로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랬겠죠? 자, 31로 나누겠습니다. 젤체의 목색값은 1, 31 뺐더니 2260이면 목색값이 누구야? 8? 8로 했더니 248? 빼주면은 124? 목색값이 4? 네, 답이 184가 답이네요. 어렵다, 어려워. 나는 풀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거 제가 생각 못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서현이 스텝3까지 질문 끝? 네. 자, 서현이는 잠깐 뒤에 거 좀 하고 계세요. 뒤에나 거기 싫어했어요. 네, 쉬는 시간을 가졌다 갈까요? 가지고 있나요? 쓰시죠? 방학 때 다 프린트 드렸던 것 같은데? 작은 종이로. 자, 점화식 설명합니다. 점화식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써 있고요. 그걸 줄여서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1번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n번장, n-1번장, n 플러스 1번째 사이에 이런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an 플러스 1의 값이 아스날 경기가 적혀 있었어? 근데 왜 그래? 제가 몇시 언제나 똑같은 느낌. 너 무릎은 뭐예요? 무슨 명예의 훈장 같은 거예요? 저번에 까진 거? 이제 잠에서 좀 깨요? 첫 번째 이런 점화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점화식이죠? 등차수의 점화식이겠죠? n번장한테 숫자를 더해야지 다음 항이 나오는 등차수의 점화식입니다. 등차수의 점화식은 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쓴다면 이 녀석은 등차중항을 묘사한 건가요? 네. 또는 n 플러스 1번장하고 n번장의 차이값이랑 n 플러스 2번장하고 n 플러스 1번장의 차이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 모든 녀석들은 전부 다 등차수의 점화식입니다. 마찬가지겠네. n 플러스 1번장이 n번장한테 숫자를 곱했다고 한다면 이건 등비수열 점화식이겠죠? 이것들은 전부 다 숫자를 더하거나 숫자를 곱한 녀석입니다. 등비수열 점화식이면 등비 중항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n 플러스 1번장 거를 제곱한 녀석의 값은 n번째 거랑 n 플러스 2번째 거의 곱이랑 똑같나요? 등비수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눈 녀석의 값이 공비에 해당하는데 공비의 값이 똑같았을 때 등비수열인가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을 배웠죠? 뭐라고요? 네, 조화수열을 배우신 것 같습니다. 조화수열은 원래 수열은 규칙성이 없지만 성준아 아니 이거 조금 조화수열은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인 수열이 조화수열입니다. 원래 수열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이었을 때 우린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이면은 역수의 값이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면은 그게 조화수열이겠네요. an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an을 조화중항은 말로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화중항 n 플러스 1번장이 조화수열의 n 플러스 1번장이 조화중항인데 말로 합분의 이 곱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양쪽 옆에 있는 항들의 합분의 이 곱으로 말로 기억하겠습니다. 말로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기 힘듭니다. 분모에 있는 값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 오른쪽 이 an 플러스 2입니다. 두 개 곱해져 있는 녀석은 조화수열이 유일합니다. 두 개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조화수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면 나한테 조화수열에 대한 문제를 풀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수열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는 점화식으로 얘기하기 창피합니다. 너무 쉬운 점화식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쌤이 첫 번장의 값은 1, 두 번장의 값은 2, 세 번장의 값은 4, 네 번장의 값은 7, 다섯 번장의 값은 11. 그 다음 누굴까요?
15, 그 다음은 누굴까요? 22. 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더하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커진 숫자는 1이 커졌고 2가 커졌고 3이 커졌고 4가 커졌고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이 규칙성이 있나요? 뜻은 네, 맞아요. 차이값, 원래 수열은 AN이라는 수열로 지칭하고 밑에 있는 수열은 선생님이 BN이라고 지칭해 볼게요. BN이라고 쓰면 좀 헷갈릴까봐 여기서 FN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써있는 것들은 어떤 녀석들이냐면 다음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녀석한테 이런 녀석을 더해서 다음 걸 만들 겁니다. A2의 값은 첫 번장한테 F1을 더할 거고요. A3의 값은 두 번장한테 F2의 값을 더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지금 쓴 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첫 번장 더하기 F1의 값이 이렇게까지 더한 게 2네. 여기까지 더한 게 4인가? 여기까지 더한 게 7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선생님 좀 설명하려면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n 더하기 fn이라고 하는 점화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숫자에 쓰면 등차수열 점화식인데 얘는 n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식입니다. n이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 추가된 녀석의 값은 두 번장이 여기까지 더한 거라고요. 세 번장은 여기까지 더한 거라고요. A1 더하기 F1 더하기 F2가 세 번장. A1, F1, F2, F3까지 더한 게 네 번장. 그럼 N번장 어떻게 구하겠다고요? AN 마이너스. 첫 번장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언제까지 더하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장을 구하고 싶다면 밑에 거 두 개까지 더하기. 세 번장을 구하고 싶다면 밑에 거, 네 번장을 구하고 싶다면 밑에 거 네 개까지, 세 개까지 더하기. n번장을 구하고 싶다면 밑에 거를 n-1번째 거까지 구하기. 이런 식의 점화식을 만나면 an 값을 구할 때 이건 이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쌤이 지금 이렇게 된 녀석의 값에 쭉 나가가지고 n번장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n번장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숫자 1, 2, 3 대입했을 때 1, 2, 4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n번장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장은 1 플러스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1까지 밑에 써있는 fn의 값은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이니까 n 대입하면 n입니다. 그래서 fk의 값은 k인가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n-1 곱하기 n이에요?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예요? 여기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1 맞아?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2 맞아? 3 대입했습니다. 4 맞아요? 그런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한 번에 쉽게 풀 수 있고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좀 번거롭습니다. 또 다른 풀이를 설명합니다. 방금 전에 A1이라는 녀석의 값은 1이었습니다. AN 플러스 1의 값은 AN 더하기 N이었습니다. 나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고요. 다음 항을 구하려면 N을 더해야지 다음 항이 나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런 녀석의 또 다른 풀이는 축차 대입법이라는 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고요. 이제 그만 대입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n-1까지 대입하겠습니다. n-1까지 대입했더니 an의 값은 an-1 플러스 n-1인가요? 이것들을 변변 더하는 걸 축차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할 거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겁니다. 좌변끼리 싹 다 더한 녀석과 우변끼리 싹 다 더한 녀석의 값에서 양변에 A2 지워지고 A3 지워지고 A4 지워지고 AN-1을 지워질까요? 따라서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A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n-1까지 합인가요? 그거를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k라고 쓴 거죠? 이렇게 직접 써서 푸는 건 시간이 소요되니까 바로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공식은 절대적입니다.
공식을 모르시면 손가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개수만 잘 세면 풀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째 정화식으로 갔습니다. 5번째 정화식은 방금 했던 4번째 정화식과 정화식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네. n번장한테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등비수열, 식이 곱해져 있으면 그건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이건 n이라는 문자의 식을 지칭합니다. 근데 방금 전거는 첫 번장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언제까지 더했다고요? fn-10까지 더했습니다. 하지만 곱하기였을 때는 an을 알고 싶다면 첫 번장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n-1까지 곱할 겁니다. 요게 구하는 공식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은 1인데 an 플러스 1의 값이 an 곱하기 n이라고 한다면 이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a2의 값이 누구예요? a1 곱하기 1이에요? a3 값이 누구죠? a2 곱하기예요? a4의 값은 a3 곱하기 3이죠. 나중에 n-를 대입했더니 an의 값은 an-1 곱하기 n-1입니다. 지금은 아까는 변변 더했는데 지금은 변변 곱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축차대입법이라고 칭합니다. 좌변은 싹 다 좌변끼리 곱했고 우변은 싹 다 우변끼리 곱했는데 소거되는 건 a2부터 양변에서 약분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좌변 값에는 an이 남았고요. 우변 값에는 a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1까지인가요? 우린 이걸 n-1 팩토리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일반항의 값이 n-1 팩토리인가요? 초한 1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 녀석의 값이 축차 대입법이라고 칭하는데 일일이 써가지고 계산하는 거 귀찮으니까 네모를 외울 겁니다. n이라는 문자식 더 있었을 때는 n-1번장까지 다 더하기, 첫 번장과 f1부터 fn-1까지 더하기. 싹 다 곱하기였을 때, 여긴 곱하기였을 때는 싹 다 곱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이들이 절대 안 틀리는 편입니다. 보통 1, 2등급권에 들어온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3등급 이하 애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3등급 이하였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까먹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까먹습니다. 가르쳐 놓고 연습시키면은 일주일 후에 까먹고 또 연습시키면 일주일 뒤에 까먹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까먹을 겁니다. 지금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뭔 개소리지 하면서 다른 분 볼 거라고 난 예상합니다. 하지만 졸라 열심히 들어서 극복합시다.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pan 플러스 q의 꼴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얘는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장의 값은 1, 두 번장은 3, 7, 15, 31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이것들은 등차 수열인가? 네.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야지 등차 수열인가요? 그럼 등비 수열인가? 등비 수열은 똑같은 숫자를 곱해야지 등비 수열 아니야? 똑같은 숫자를 곱한 거 맞아? 똑같은 숫자를 곱한 거 맞아? 등차도 등비도 아닙니다. 이 녀석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어서 이 수열한테 선생님이 1을 더해보겠습니다. 1을 더한 녀석의 값은 등비 수열이 맞아요? 그럼 1을 더한 수열의 일반항은 누구죠? 그건 2n승인가요? 그걸 통해서 an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an 값 2n승보다 1 작은 수열인가요? 푸는 풀이 과정이 an한테 숫자를 조금 수정해 줌으로써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원래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an이라는 녀석은 첫 번장의 값 1입니다. an 플러스 1의 값은 n번장한테 뭘 더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아니네. 더했다고 하기 힘드네. 그 앞에 거한테 뭐 한 다음에 두 번장을 만든 거야? 아,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건가? 또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거 맞아?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거야?
그럼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 맞네? 네.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규칙성이 없어서 양변에 1씩 더하려고요. 좌변도 1을 더했고요. 우변도 1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게 n번장입니다. 이게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요게 밑줄의 값이 통으로 n번장이고요. 요게 통으로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매번 2를 곱해야지 다음 게 나오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요? 네.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죠? 2요. 네. A1의 값 1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1이라고 한 초항의 값은 2인 거죠? 네. 초항의 값은 2가 되고 공비의 값은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또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값은 1인데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2an 플러스 1이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걸 좀 구해보려고요. 요게 P고요. 요게 Q인데요. 1-P분의 Q를 구해보겠습니다. 1-P분의 Q면은 1-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쓸 때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이 녀석을 쓸 때 an 플러스에서도 이 알파의 값을 뺄 거예요. P의 값을 쓸 거고요. an 값에서도 알파의 값을 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야. 이 알파의 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풀이 과정은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나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해는 쉽게 될 겁니다. 숫자로 충분히 예시를 했으니까 세 가지 풀이에 대해서 다 얘기했으니까 아마 문자로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얘기했고요. 지금은 문자로 얘기하겠습니다.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은 반드시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곱하기 an 빼기 알파의 꼴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전개하게 되면 an 플러스 1의 값은 pan 선생님이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이항했더니 플러스 알파고요. 우변값에 마이너스 P알파가 있나요? 네. 그러니 알파 마이너스 P알파의 값이 Q에 해당하는 값이야? 네. 그래서 알파가 궁금하다면 알파의 값이 궁금하다면 1-P로 나누기 하라고요. 그래서 알파의 값을 반드시 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나오면 반드시 알파의 값을 구하셔야 되고 그 알파의 값 1-P분의 Q입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an 빼기 알파. 앞에 P는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런데 an 빼기 알파라는 수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n이라는 수열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an 빼기 알파라고 하는 이 수열이 궁금합니다. 이게 초항이고요. 요게 n번장이고요. 요게 n 플러스 1번장인 수열이 궁금합니다. 난 an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난 요게 궁금합니다. n번장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n번장한테 p를 곱해야지 n 플러스 1번장이 나옵니다. 공비가 p가 된 등비수열인가요? 네. 초항은 a1이 아닙니다. 초항은 a1 빼기 알파 초항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렇다면 an 빼기 알파의 값은 누구라고요? 등비수열인데 초항이? P. 뭐 초항이 p라고요? 소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들은 이 개소리들은 p 찌찌뽕은 뭐였죠? 초항의 값은 1-알파의 값이 초항입니다. 공비의 값은 p가 된 등비수열입니다. 초항 곱하기 공비 n-1승으로 썼습니다. 이제 할 일은 꼴랑 2항만 해주면 끝납니다. a1-알파 pn-1승 플러스 알파입니다.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선생님 공식 외워서 숫자 좀 대입하고 싶어요. 4, 5등급 애들은 그런 말 하는 새끼들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울 건 이겁니다. 우리가 외울 거는 이거 외울 거고요. 여기까지만 쓰고 나면 니네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6번 점화식이었습니다. 자, 7번 점화식으로 가겠습니다. 7번 점화식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할 수 있잖아요. PAM 플러스 2 QAM 플러스 1 RAN은 빵인 꼴이 있습니다. 플러스 Q 플러스 PQR을 더한 녀석의 값은 반드시 빵이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이 빵이 아닌 문제는 빈칸 채우기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출간하는 모든 수학 참고서가 1000권쯤 되는데 1000권 중에 개념 센 수학의 한 문제가 밑에 유제 문제 한 문제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1000권의 수학 참고서,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 중에 이런 경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습니다. 즉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지들도 풀 줄 몰라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PQR 더해가지고 빵이 되면은, PQR 더해서 빵이 되면은, 이런 점화식이 나왔을 때는, 아이씨, 또 문자로 보여줘야 되나? 숫자로?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Q의 값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인가요?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해서 P로 묶었습니다. P로 묶어주면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PAN 플러스 1이라고, 그건 앞에 썼잖아. 마이너스 RAN 플러스 1 있을 건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RAN 플러스 1 마이너스 RAN이니까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거의 양변을 P로 나눠주겠습니다. 이거의 양변을 P로 나눠주겠습니다.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게 끝이야.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만 쓸 줄 알면 돼.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것만 쓸 줄 알면 이 문제는 80% 이상 끝낸 겁니다. PQ, R꼴의 점화식이 있으면 P분의 R로만 쓸 줄 알면은 실은 이 문제는 끝납니다.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산수인데 이거 하나만 꼴랑 내고 나면 이제부터 산수인데 나는 AN이 궁금한 게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건 요게 궁금해. 이 수열이 궁금해. 이게 수열의 n번장이거든? 그럼 여기다 n 플러스를 대입한 요게 n 플러스 1번장인가요? 초항이 누굴까요? 이 수열의 초항이 누구냐고요? 모든 수열의 초항은 1대2 반계 초항입니다. 초항은 A2-A1이 초항입니다. 이게 n번장, 이게 n 플러스 1번장, 이게 초항입니다. n번장한테 n 플러스 1번장이 되기 위해서 P분의 R을 곱해야 됩니다. 등비수열인가요? 초항은 누구라고요? A2-A1. 공비는 누구라고요? P분의 R. 그래서 이제 산수 등비수열 일반항만 구하면 됩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값은 초항 A2-A1 공비의 값은 P분의 R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값은 AN 플러스 A2-A1 곱하기 P분의 R의 N-1승입니다. 요게 또 4번 점화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N이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니까요. N이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니까요. 이게 4번 점화식입니다. 4번 점화식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으면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FK니까 이거 하나만 산수하면 됩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AN 값이 알고 싶다면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N까지 아니고 N-1까지 A2-A1 P분의 R에 K-1승으로 K라고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요것만 할 줄 알면 거의 80-90%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8번 점화식, 9번 점화식, 10번 점화식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맞죠? 스텝 1만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토요일날 만납시다. 잘 가세요.